안녕하세요. 크립토 애널리스트 유성민 교수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변론인데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할 겁니다. 특히 이더리움 2.0과 연관지어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 2.0을 이끌었듯이 그리고 블록체인을 주목받게 했듯이 저는 이더리움 2.0이 블록체인 4.0 시대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록체인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트릴레마인데요. 이 트릴레마가 뭐냐면 탈중앙성, 시큐리티, 보안성, 확장성 이 세 가지 요인인데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한 게 비탈릭 부텔린입니다. 왜 이런 게 나온 이런 걸 말하게 됐냐면 비탈릭 부텔린이 일단 블록체인 자체가 원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시스템은 단독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데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도서관에 공부를 혼자 하러 간다고 할게요. 그럼 그냥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장소에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명, 3명, 4명을 만난다라고 하면 야 우리 어디에 모이고 어디에서 공부할지 이걸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정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그 합의하는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3.0에서의 플랫폼들은 이 확장성을 만회하려고 했어요. 이오스, 네임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확장성을 해결하니까 탈중앙성 혹은 보안성이 깨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텔린은 결국은 블록체인 이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탈중앙성,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 유지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더리움 2.0을 들고 나옵니다. 이더리움 2.0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한번 그리고 10만 TP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답은 바로 샤딩에 있습니다. 샤딩 구조에 있는데 이 샤딩 구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2.0은요 메인 체인에 담당하는 비콘 체인이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샤드 체인이 아까 샤딩 기능을 하는 샤드 체인이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콘과 샤드 체인이 결합이 될 예정이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1.0과 2.0이 올해 중으로 결합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으로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중으로 아직 공식상으로는 올해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콘 체인은 뭐냐면 메인 체인을 담당합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1.0에서는 작업 증명이었다면 2.0에서는 지분 증명 알고리즘을 쓴다고 했습니다. 즉 채굴자들이 컴퓨팅 파워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OS 방식은 이 트랜잭션 피, 즉 수수료에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 피의 단축은 결국 거래량의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대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 중으로 이더리움 1.0과 2.0은 더블체인 구조이나 이제 합병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샤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딩은 뭐냐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분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있으면 쪼갠다는 개념인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합의하는 구조가 있으면 합의 구조를 쪼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 합의하는 구조가 원래 이 비트코인이 메인 체인에 한 개씩 블록이 생성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로 샤딩한다는 거는 5개를 쪼갠다는 건데 즉 5개 소그룹으로 나눠서 5개 소그룹에서 각자 하나의 블록을 만들겠다라는 게 샤딩입니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POS를 쓴 이유도 이 샤딩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즉 지분 증명에 하는 그룹을 64개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64개 블록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인데 저는 이 샤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망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찌보면 샤딩을 잘 이용하면 중앙 시스템보다 더 나은 속도를 보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시스템은 한 명이잖아요. 블록체인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인데 한 명이 하나 처리
하는 것과 여러 명이서 쪼개가지고 느리지만 합의하는 게 느리지만 여러 명이서 느리지만은 복수의 형태로 여러의 결과물,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 중앙 시스템은 한 개 인풋에서 한 명이 하나의 아웃풋을 낸다면 블록체인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여러 명을 쪼개가지고 느리지만 여러 명이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낸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빠를까에 본다면 지금은 블록체인이 느릴 수 있으나 샤딩을 잘 이용하면 빠르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기존 시스템은 1초에 1TPS라고 할게요. 근데 현재 블록체인은 예를 들어서 CPU 그러니까 1초에 쉽게 10TPS라고 할게요. 중앙 시스템. 그렇죠? 10TPS라고 하면 1초에 10개를 처리하는 건데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1초에 1TPS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 시스템이 10배 더 빨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이 100개의 샤딩을 가져요. 그러면 1초에 한 개 처리애들이 100개가 소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 플랫폼은 100TPS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100개의 소그룹이 나눠서 그 소그룹이 1초에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100개이기 때문에 100TPS 효과를 내는 겁니다. 즉 중앙 시스템인 10TPS보다 샤딩을 적용해서 1초에 1TPS나 100TPS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샤딩은 기존의 합의 알고리즘에서 기존 블록체인에서 문제가 된 스칼빌리티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어찌 보면 중앙 시스템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전망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4.0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진짜 이제 이 샤딩만 잘 되면 확장성 문제 해결하고 틀레마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진짜 완벽한 블록체인이 등장하겠다. 그게 블록체인 4.0으로 저는 감히 세계 최초로 아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단점이 있죠. 그리고 가스비인데 이 가스비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절감될 것이다. 바이낸스 수준으로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은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비를 얼마나 이제 이더리움 2.0에서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더리움의 진정한 가치는 DF 생태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더리움의 핵심 하드는 이제 런던 포크 이더리움 2.0을 잘 주목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1.0 기술은 이더해시 그리고 포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스트 프로토콜을 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는요 본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 저희 거는 참고용입니다. 제 전문가 시각을 담은 주관적인 전문가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 주관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저작권은 당연히 인퓨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오픈 톡방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 프로그램은 스폰서인 보스 아고라에게 아고라와 함께 하고 있으면 저희의 방송에 스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많은 코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